안녕하십니까. 쇼킹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정말 중요한 분양 두 개가 시작됩니다. 반포레미안 트리니원, 더샵 분당 TL1. 자, 특히 더샵 분당 TL1 같은 경우는요,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줄 분양이기 때문에 오늘 끝까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곳 반포레미안 트리니원입니다. 자, 구반포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재건축입니다. 반포주공 1단지 같은 경우는 1, 2, 4주구와 3주구가 나눠서 사업을 추진됐는데 3주구가 일반 분양을 먼저 시작하네요. 자, 아시다시피 반포 지역은 압구정동 다음으로 집값이 높은 지역이고요. 의사분들 같이 초고소득 전문직 분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 1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분양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109번지 일대에 조성되고요. 총 2091세대 대단지입니다. 이 중 일반 분양으로 506세대가 나와요. 전매제한은 3년, 거주 의무 3년, 2026년 8월 입주 예정으로 사실상 후분양에 가깝습니다. 자, 서울시 거주자 우선 공급되고요. 11월 10일 날 특별 공급, 11월 11일 날 일반 공급, 11월 19일 날 당첨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공급은 전용 5구 타입, 84 타입 두 개 평형으로 나오는데요. 전용 5구 타입은 456호가 나옵니다. 분양가는 19억 400에서 21억 3,100만원, 확장비는 1,632만원에서 2,102만원이 책정됐습니다. 84 타입은 50호가 공급되고요. 26억 3,700에서 26억 9,300만원의 분양가가 책정됐습니다. 확장비는 1,427만원에서 1,660만원입니다. 주변 시세 볼까요? 아까 25평이 19억부터 34평이 26억부터 시작이라 말씀드렸는데, 자, 인근에 레미안 퍼스트라는 아파트 있어요. 25평이 현재 40억부터 34평이 50억부터 호가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여름에 입주장을 마쳤었던 메이플자이가 있어요. 25평은 42억부터 34평은 50억부터 호가랍니다. 자, 반포 레미안 트리니원 시세를 보면요. 주변 시세 대비 턱없이 낮은 분양가가 책정됐다는 거 아실 수 있어요. 시세의 절반 이하 수준이고요. 안전마진은 20억 이상 보셔도 되는 분양입니다. 분양대금 납부 방식 살펴보겠습니다.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 비율을 차지하죠. 자, 중도금은요, 시행사에서 중도금 대출을 알선한다고 합니다. 대신 이자 후불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자는 매월 납부하는 방식이에요. 자, 진짜 중요한 것은 잔금입니다. 자, 잔금 대출 얼마나 가능하죠? 아시다시피 이번에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에 25억 초과 아파트는 대출 한도가 2억이고요. 15억에서 25억 아파트는 대출 한도가 4억입니다. 그래서 84 타입 같은 경우는 대출 한도가 2억 원, 59 타입 같은 경우는 대출 한도가 4억으로 보셔야 돼요. 현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일단 5구 타입은요, 분양대금에다가 취득세, 옵션 비용 이런 거 감안했을 때 16억에서 한 18억 5천 정도는 현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84 타입은 대출이 2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25억 6천에서 26억 5천까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현금 부자만 청약 가능하다. 30억 로또 레미안 트리니원 대출은 2억분. 그래서 자금이 있는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포 레미안 트리니원 분양받고 나서 입주 시점에 전세 놓을 수 있을까요? 627 부동산 대책 이전에 가능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는 입주하고 나서 3년간 유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 돼요. 자, 627 부동산 대책에서 집단 대출 중 하나인 중도금 대출 받은 차주는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와 별개로 대출 규제 때문에 입주 시점에 전세 놓는 게 불가능해졌어요. 그럼 경쟁률이 낮아질까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산이 많고 소득 많은 무주택자들이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비슷한 고만고만한 아파트만 선호해서 계속 그런 아파트만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33억의 신고가가 찍혔다고 난리가 났었죠. 자, 근데 그 주변의 아파트 중에서 15억, 10억, 9억 이런 아파트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정 아파트만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게 근본적인 문제점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다 눈도 높다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 메이플자이의 입주장이 있었는데 이때 조건부 전세대출 규제가 가해지면서 전세금이 16억에서 14억으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전세대출 한 푼도 안 받고 14억을 전세금으로 마련한 무주택자가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트리니원의 대기 수요는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강남권 분양은요, 내가 좀 능력이 안 된다 하더라도 3대가 영끌하면서 온 가족이 힘을 모아서 이제 처약받는 분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살펴볼 분양은 더샵 분당 TL1입니다. 자, 여기는 정자역 초역세권이에요. 학원가도 잘 발달되어 있고 기업도 많이 위치해 있죠. 자, 이 정자역이 입지가 굉장히 좋다고 평가를 받는 게 강남역까지 10분 만에 다이렉트로 가고요. 또한 판교역까지 2분 만에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요, 반도체 산업 종사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근무자들의 분당 거주를 굉장히 많이 희망하거든요. 자, 그래서 반도체 산업 종사자로 있는 남편하고 강남에 출퇴근하는 아내가 만약에 집을 선택한다면 이런 정자역 주변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분당이 인기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분당은 자체적으로도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분당 두산타워, 네이버 본사, HD 현대 R&D 세타, KT 본사 등 자체적으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한 경기 남부에 또 이제 고소득 직장인들의 수요를 흡수하는 측면도 있어요. 또한 경기도 최대 재건축 지역이면서 또한 경기도 최고의 학군지라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당 지역은요, 그냥 갈 수 있을 때 가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럼 분당에서 공급되는 귀한 신축 아파트 더샵 분당 TL1 살펴보겠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해 있고요. 총 873세대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 분양이 102세대예요. 자, 리모델링 치고는 일반 분양 물량이 꽤 있는 편입니다. 전매 제한은 3년, 거주 의무 없고요. 2027년 10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성남 거주자 우선 공급되고요. 11월 10일 날 특별 공급, 11월 11일 날 일반 공급, 11월 19일 날 당첨자 발표입니다. 자, 66 타입은 44호가 공급되고 19억 1000에서 19억 7400, 74 타입은 5세대가 공급되고요. 22억 3000에서 23억 1800, 84 타입은 53호가 공급되고요. 24억 3000에서 26억 8400만 원의 분양가가 책정됐습니다. 아까 반포레미안 트리니원이 26억 9300의 분양가가 책정됐다 말씀드렸는데 분당 TL1하고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아요. 분당 역세권 신축 분양가 이게 맞을까요? 최근 서현역, 순회역, 정자역 주변의 시세가 한 20억 중반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자역 주변으로 해서 24억까지 국평 이제 거래가 찍혔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더샵 분당 TL1은 이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가에 완판이 된다면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대폭 감소가 되겠죠. 조합이 높은 분양가를 고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당 역세권 신축이라는 희소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당은 수요가 끊임없이 유입되는데 분당으로 들어올 때 막 마지막까지 고민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파트가 구축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는 신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 지역에 신축 자체가 없는데 우리가 신축이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프리미엄을 인정받아도 된다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분양 물량이 적어요. 102세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분양 물량이 많으면 이것을 털어내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생각하지만 이 정도 물량은 분당의 대기 수요로 충분히 수요를 찾을 거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완판될 거란 확신이 조합에는 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분양 결과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에 분당 역세권 아파트 시장은 굉장히 조용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갭 투자도 막혔고 대출한도도 큰 폭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하지만 더샵 분당 TL1 청약이 흥행에 성공한다면요,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시장이 한번 무엇인가 수요가 탄탄하다는 걸 보여주게 된다면요, 또 그에 맞게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당 지역에서 높은 이제 상한가를 한번 찍어주게 된다면요, 경기 남부 전체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요, 분양가를 굉장히 강력하게 통제했습니다. 당시 김영미 국토부 장관의 국토부 이제 거의 분양가와 전쟁 수준으로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규제 지역의 분양가가 시세 대비 한 60에서 70%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당시 적용된
분양가 규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두 번째가 허그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 제도. 그래서 뭐 저 분양 받으면 뭐 로또다 뭐 이런 얘기가 그 당시에 많이 있었죠. 자, 그럼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왜 분양가를 규제했을까요? 높은 분양가가 시세를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9억의 매매 시세가 측정된 곳에 10억의 분양가를 측정했는데 이게 높은 경쟁률로 완판이 될 수 있어요. 왜? 초기 투자금이 계약금 10%만 있으면 되다 보니까 주변 시세하고 다르게 수요가 다르게 유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얘가 높은 청약 경쟁률로 완판이 되잖아요. 이걸 못 산 사람들이 주변에 덜 오르는 아파트를 사다 보니까 다 같이 시세가 올라가는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분양가를 강력하게 통제했지만 지금은 강남 상구와 용산구 제외하고는 그런 지역이 없어요. 윤석열 정부 당시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원래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 많은 곳, 경기도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 많은 곳은 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가 2023년 7월부터 강남 상구하고 용산구로만 한정이 됐어요. 자, 그럼 이번에 규제 지역이 다시 확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강남 상구와 용산구만 규제 지역이었는데 서울 전 지역하고 서울 이 옆세권 지역까지 다 지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규제 지역 지정과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좀 별도로 보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공급 축소 우려로 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는 정책을 세우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민간 택지에서 높은 분양가 행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반포레미안 트리니원에서 시세 절반 이하의 분양가를 책정했다고 합니다. 자, 반복된 규제로 대출 한도가 2억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2억에서 4억 정도 대출 한도에 실거주 의무까지 강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금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 아니면은 접근이 힘든 분양이 됐다는 점 체크를 하시고요. 더샵 분당 티에우런 분양가가 26억대가 나오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거의 반포 지역 분양가와 비슷하게 나왔죠. 만약에 이 분양이 완판되잖아요. 경기 남부 부동산 시장에 좀 큰 파급력이 예상된다고 정리를 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11월 4일 멤버십 영상에서 반포레미안 트리니원 청약 당첨 전략과 더샵 분당 티에르원 과연 청약할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청약을 한다면 어떤 평형과 어떤 타입을 노려야 될지 멤버십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도 더 저렴하게 이용 가능하시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